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전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통 시험 문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이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한 뼘 자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식이 쫙 조져 있습니다.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식,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식을 잘 관찰해야죠. 자, 숫자 앞에,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커져간다.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왔다.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 파트 부분에서 앞에 숫자가 커져간다는 얘기는 칸이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근데 숫자가 계속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쭉 이렇게 계산해 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겠다. 학습이 되셨나요? 돼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칸 맨 마지막 요 곳이 27 컨비네이션 4거든요. 다음 칸 28 컨비네이션 한 칸 늘어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파스칼 삼각형 거의 모든 학교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렇게 됐을 때 값 구해가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좌측 형태가 전천고에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특징 다시 한번요. 뭐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이 형태. 이거는 뭐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왔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설명 안 드렸던 요 오줄 쪽 파트 부분도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잘 알았길 바라면서 잘 알았어요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의 12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어디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입니다. 12제곱. 여러분들은 31의 12제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항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900과 관련된 수 30을 떠올려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자, 12 컨비네이션 0. 그 다음 12 컨비네이션 1, 30의 1제곱. 다음 12 컨비네이션 2, 30의 제곱해서 쭉 진행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보게 되면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곱하기 30제곱. 30제곱이 900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목 부분으로 처리해서 가는 거지 나머지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 나머지는 이 앞에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을 좀 정리하면요, 1 더하기 12 곱하기 30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호호, 1 더하기 이게 얼마인가요? 360. 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36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이항정리 파트 부분은 아무래도 수식들이 나와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항정리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풀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론 정리해서 일정 수준까지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의 이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실력을 업시켜야 됩니다. 업시켜놓고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이제 문제에 좀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문제 열심히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하고는 약간 달리 이론 정리하는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좀 실력을 업시켜 놓는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른 학습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고생 덜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31의 12제곱을 900으로 나눈다? 이걸 곱하기 하고 이런 택도 없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항 정리 떠올려서
전개식 부분에 필요한 부분 찾아서 가볍게 풀이. 됐습니까? 이론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법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서 꼭 실천해서 좀 고생 덜 하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3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망고, 사과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망고는 적어도 1개, 오렌지는 적어도 2개, 사과는 적어도 3개를 넣어서 12개의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만들겠다. 만드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 과일은 구별하지 않고 우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써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지 오렌지 1, 오렌지 2가 아니란 얘기죠. 크고 작고 아니고 역시 망고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렌지 개수, 망고 개수, 사과 개수 합쳐서 12개를 넣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을 합쳐서 12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중복 조합이 완벽하게 되려면 이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응용이 돼 있죠. 1개를 넣어야 되겠다. 즉 A라는 것은 A' 더하기 1해서 미리 1개를 줘버리면 A'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B. 망고가 적어도 하나 있군요. 그럼 오렌지는 몇 개? B' 플러스 2.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또 3개 있었으니까 C는 있고 C' 플러스 3. 자, 이렇게 대처해 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결과가 얼마 뺍니까? 6을 빼니까 6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6개 선택하는 가지수. 9에 8 컨비네이션 6은 2 처리해주면 8, 7이 됐습니까? 28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중복 조합 그 이론이 좀 베베 꼬여서 스스로 계산법도 없고 컨비네이션을 고쳐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형태를 이런 거구나 판단해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거. 물론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응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들 몇 개, 그 중에 하나 나와 있어서 체킹해서 여러분과 같이 풀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은 이번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의 수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공부하길 바라면서 13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 되겠습니다. 쫙 식이 나와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식 쫙 써있고 결과물을 보니까 문제도 한 줄 간단하고 아주 쉬운 듯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식은 절대 쉬운 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제 풀이하는데 보고 답하고 10초면 끝납니다. 근데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항정리예요. 그래서 아까 앞쪽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항정리 파트 부분은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실력을 먼저 업 시켜놓고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의 원래 공식으로 따지면 n 컨비네이션 제로 제곱 n 컨비네이션 1 제곱 해서 쭉 더하기해서 n 컨비네이션 n의 제곱, 이 문제의 답이 2n 컨비네이션 n. 학습해서 되어 있다면 문제 보자마자 40 컨비네이션이 20 풀이 끝, 보기에서 답 찾아 끝.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n 컨비네이션 제로와 n 컨비네이션 n의 곱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할 때 상수항 파트 할 때 나왔던 거죠. 이 부분은요, 1 플러스 x의 n제곱 할 때 x n제곱 계수를 구해가는 식이고, 그 둘이 곱하기 돼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 플러스 x의 2n제곱의 x n제곱 계수를 살펴가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은요, 마찬가지입니다. n 컨비네이션 1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이렇게 했으면 살피면 되는 거고,
이거는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개수, 1 플러스 x n제곱에서 x의 n-1 개수, 그게 곱이다.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20제곱에서 x n제곱 개수다 라는 의미 해석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전부가 다 en 컨비네이션 n, x 플러스 1 플러스 x의 2n제곱에서 n제곱 개수 이렇게 살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약간 의심이 느껴지죠? 자, 첫 번째 식도 이거고 두 번째 식도 똑같은 의미인데 왜 최종식이 그러면 en 컨비네이션 n이 여러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1 플러스 x의 2n제곱을 1 플러스 x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런 관점으로 살핀 거고요. 이 식을 전개해주면 n 컨비네이션 제로 n 컨비네이션 1 x 뭐 조금만 쓰죠. n 컨비네이션 n x의 n제곱. 우측도 똑같이 n 컨비네이션 제로 n 컨비네이션 1 x 뭐 이렇게 좀 써간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해서 맨 처음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 우리가 전개를 하다 보면 이쪽에 이제 x의 n승 부분이니까 n승 부분하고 이거 n 컨비네이션 n x의 n승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곱하기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기 즉 x의 n승 나오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 합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신 거죠? 자, 그 부분이 위에 써져 있는 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 학습을 정확하게 잘 해서 자, 아예 문자로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문자로 써놨습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에 e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됐습니까? 문자로 써놨으니까 설명한 부분 다시요. 이렇게 해석되더라. 이런 뜻이다. 그 다음 거는요.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해석했다. 그런 뜻이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겠다. 첫 번째 내용이 이거 곱하기 한 거 있다. 두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n-1성 여기 두 개 곱하기 한 거 있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연결시켜서 이론 정리해서 알아두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워낙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보게 되면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좀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설명 부분 다시 듣기 해서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복습하리라고 믿으면서 14번 문제 풀이 마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전천고 확통 문제 풀이라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를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함한 6명의 학생? 문자는 5개인데 6명이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보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렬로 세우겠다. 어떤 조건입니까? A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왼쪽에 세운다? A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왼쪽에 세운다. 이 녀석들은 세워가는 위치가 이렇게 약간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와우, 우리가 공부한 단원 이런 내용이 있었던 단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원입니까? 같은 문자.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우고 이쁘게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같은 문자 나열. 같은 문자 나열하는 단원에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 세 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로 봐라. A, A, A 이렇게 요거를 싹 나열했다고 보고 나열된 곳에다가 최종적으로는 C, B, A 이런 순서로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죠. 나열하는 중간에는 같은 문자로 보겠다. 자, 이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D, E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이웃하지 말아라. 이것도 배운 원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웃하지 말자. 그럼 풀이 원리는 뭐라고요? 자, 상대방 먼저 나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D를 나중에 나열해야 되니까 D를 빼버리면요. 4명이에요. A, A, A하고 제3의 인물 K 이렇게. 자, 이 넷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하면 넷이 나열돼 있죠. 자, 4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A, A, A 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치면 이 A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꾼다고요? 문제의 뜻에 맞춰서 바꿔가면 되는 거죠.
A 나열된 데다 이걸 C로 바꾸고 이걸 B로 바꾸고 A는 A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나열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조건을 살짝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틈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5개의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에 이제 우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 D2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D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들어갈 곳 5가지, 그 다음 나열 4가지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4 곱하기 20 하니까 답이 20이 4번이 됐다 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 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풀이원리 같은 문자로 보아라 라는 풀이원리 됐습니까? 그 다음 이웃하지 말아라, 상대방 먼저 나열이다.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규칙에 맞게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논리 전개에 맞춰서 풀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경우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복습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함께합니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N개란 뜻이군요. 서로 다른 X의 개수를 구했는데 우와 2048 꽤 많군요. 이때 자연수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꺼낸 걸까요? 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X집합에 꼭 들어간답니다. 아하, A의 부분집합이군요. 부분집합 개수가 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X집합은요, 이곳에 이미 A1하고 A3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로 채워야 되겠죠. 근데 이미 2개가 있는데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채우는 개수 자체가 또 짝수 개수를 갖다 해야 되겠네요. 짝수 개수를 갖다가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N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일단은 둘은 들어가 있으니까 N-2개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갖다 이곳에서 채워야 되는데 N-2개에서 몇 개를 갖다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채우고 그냥 집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1, 3 이렇게 2개인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개를 채우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를 채우겠습니다. 언제까지 채우겠습니까? N-2개에서 N-2개 골라놓는 것까지. 됐습니까? 근데 N-2가 홀인지 짝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냥 짝수계통으로 쭉 가서 마지막까지 채우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어디서 근데 많이 본 문제 풀이법은 아니 되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시 이항 정리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떤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와우,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한 부분 쫙 있는데 x의 1 대입한 식 쫙 기억하고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식도 쫙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합을 해야 되죠. 이 식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나오죠?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해서 짝수 부분 다 기억하게 되면 원래 이게 2배 되어 있었는데 가서 약분하는 것까지 가면 해서 이 n-1이다. 이 부분이 학습되어 있으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원리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라는 뜻에서 진행하는 상황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개수가 맨 처음에 n-2개 있는 거였으니까 2에 n-3 처리되는 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48이요? 2에 11제곱 됩니까? 2의 10제곱이 1024 이런 거 기억하고 다니면 2048도 쉽게 처리가 되죠. 자, 됐습니다. n-3이 11이니까 n은 애초에 14개의 원소가 있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냈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집합 만드는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됐는데 그 부분이 또 역시 뒤쪽 파트에서 이항 정리가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어렵게 또 다가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분 집합 구해가는 거다. 원소 개수가 짝수개다. 그래서 남은 원소의 개수에서 즉 n-개에서 골라다 놓을 때 짝수개를 골라다 놓는 그런 형태를 모두 다 더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가 다 n-2 똑같은데 뒤에 있는 숫자가 0, 2, 4 이렇게 짝수가 가는 것은 도대체 뭐더라?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절차에서 나오는 거였다에 대한 학습 유도하는 과정 형태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항 정리와 관련된 이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금 이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쉬운 문제 형태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 형태라는 사실 거듭 강조드리는 거니까 이론 학습을 먼저 한 이후에 문제풀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 순서를 좀 잘 처리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잘 하리라 믿으면서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의미 아닌 정수. 네 문자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식에서 개수가 다른 녀석이 보이네요. 그리고 와, 요 세 문자는 똑같이 사용됐군요. 하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려면 이야, 이거 더하기 해주면 13이 되어야 되는데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야,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x가 1이면요 4를 가서 빼니까 9가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부등식도 있고 개수도 있어서 좀 당황했는데 이야, 됐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8 되니까 5 처리되나요? 식이 딱 나오네요. 6보다 작은 값 되어 있고 의미 아닌 정수 되어 있고 하하,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5개 선택하기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갑니다. 8, 7 컨비네이션 5는 2 됐습니까? 7, 6, 2로 나누면 21, 3, 7, 21 계산 결과 나왔고요. 자, 다음요. x값이 3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 12. 야, 우와, 열심히 더하기 해주면은 12 뺐으니까 1 처리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요. 3H1. 자, 고쳐가면요. 4,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계산 결과 3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계산해서 합하면 24가지. 불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뭡니까? 주어진 식이 조건들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체킹하고 문제를 넘어가는 거는 해야 될 일이고 와우, y 더하기 z 더하기 이거 오메가입니까? 더블입니까? 합이 어쨌든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있는 이런 조건 좀 생뚱맞죠? 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당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식을 보게 되면 또 개수가 다른 녀석이 있고 다행히 요 부분이 좀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하,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개수가 독특한 녀석이 있다면 이렇게 틀을 잡아서 지금 체계를 밟아서 풀어가고 있는 이 사실이 되게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논리적인 틀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거죠. 별거 없습니다. 답될 요소가 없어서 풀어갈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자, 답 구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논리적인 틀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잘 이해됐다고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늘상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 나왔습니다. 도로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죠. 와우, 일단 칸이 많습니다. 근데요 중간 부분에 빈 칸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초등풀이로 쭉 풀어갈 수 있겠죠.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계산들을 쭉쭉쭉쭉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요, 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꿋꿋하게 고등풀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때 어떤 풀이를 하면 좋겠죠? 자, 저는 이런 풀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길을 만들 거예요. 그럼 요 지점을 와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요 지점 와서 요 지점 이렇게 길을 딱 만들어 가는 거. 요걸 왜 특별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전체에서요. 저는요. 반대되는 걸 빼려고요. 됐습니까? 자, 즉 못 가는 길을 지금 이렇게 좀 선택해 놓은 이 길 가는 가지수를 좀 구하려고요. 자, 근데 이 길 종류가 두 개예요. 앞에 코스를 우리는 A라고 해주면 실은 이게 이제 집합의 개념이죠. 이 반대되는 경우도 A 합 B의 개념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뺄 때 A 부분, 자, 이쪽을 뭐 A 파트라고 하고 이쪽을 B 파트라고 해주게 되면 자, 더하기 B and A 교집합 B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우,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우. 12개나 되나요? 와, 그럼 전체는 12 팩토리얼에 7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되겠고. 빼기. 자, A 지점 파트 여기를 항상 지르려면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아, 그냥 3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통과를 해서 여기를 오고 이제부터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아하, 됐습니다. 8 팩토리얼 나누기 다섯, 셋, 3,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여기 오려면 B 통과하는 경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똑같네요. 8 팩토리얼에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를 통과했다고 치면 또 가능할 수 있는 가지수 하나, 둘, 셋, 오, 3 팩토리얼, 오호, 이거 대신 산수를 좀 도와주네요. 자, 그 다음 빼기. 둘 다 통과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앞에 부분은 눈치챘습니다. 3 곱하기.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야, 이거 그냥 4를 쓰죠. 뭐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하니까 그 다음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만만치는 않군요. 자, 12, 11, 19, 8, 7 팩토리얼 지워졌으니까 다 됐고 5, 4, 3, 2, 1 계산하게 되니까 3, 4, 12 지우고 10 지우면 됩니까? 그러면 11 곱하기 9 곱하기 8 이 정도 일단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 계산을 좀 해볼까요? 8, 7, 6, 5 팩토리얼 지워지는 거 됐고 3이 지워지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8 곱하기 7 남았고 그게 두 번이니까 곱하기 2 있겠고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 산수로 남았습니다. 산수를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없나요? 잘하면 좋은데. 자, 그냥 계산할까요? 뭐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3, 4, 3, 4 공통이긴 한데 뭐 큰 보태면 안 됩니까? 뭐 봅시다. 4, 7이 28에서 3을 빼니까 25가 되겠죠. 그러면 또 3, 4, 12 곱하기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그냥 99 곱하기 8 할까요? 아니면 그냥 72 곱하기 11이 좋겠네요. 72, 792 계산 끝났고요. 빼기 12 곱하기 25다. 25를 4로 곱하는 게 낫나요? 25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50에다가 25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300이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492 나왔습니다. 우와, 이 뒤에 산수하다가 미스나겠네요. 자,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는 좀 중요한 거라서 아이디어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와, 뒤 산수도 만만치가 않네요. 계산식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산식이 자, 이런 거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또는 개념이라서 A 지날 때 B 지날 때 교집합 부분 동시에 나오는 부분 빼서 처리한 이 부분 아이디어적으로는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도로망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도저히 잘 안 되겠다. 방법은 있습니다. 초등풀이. 근데 칸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그냥 고등풀이로 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좀 인내심이 있다면 초등풀이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로망 문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같은 문자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이 개수 카운팅 이렇게 지금 저희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 했는데 A B 이런 개념이라는 거 잘 이해하셔서 문제풀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령 첫 번째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8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두 단, 세 단은 무리인데 올라가겠습니다. 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적어도 한 번은 감사합니다. 자, 한 단은 몇 번 올라갔을까요? 몇 번 올라갔을까요? 두 단, 세 단 몇 번 올라갔을까요? A, B, C라고 해주면 이렇게 관계식 세워가는 게 키포인트인데 가능하시죠? 몇 번 올라갔느냐? 횟수를 딱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얻어지게 되면 개수 큰 녀석 C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문자를 쫙쫙쫙 해석해야 되는데 C는 최소 한 번 올라야 되겠다. 그럼 C 값이 1일 때부터 하면 되죠. A 플러스 2B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B 값이 여기서부터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B 조건 특별히 없죠. 자, 그러면 B하고 A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B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은 안 되겠죠. 자,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가짓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C는 한 번 들어가는데 야, B가 없다면 A가 몇 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번에 C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A 5번 나오고 C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입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와, 생각보다 할 일이 많군요. 자, B가 한 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요게 2 처리되니까 A가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A가 3번 있는 거고요. C 한 번 있는 거고요. 야, 또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지수가 좀 많네요. 20가지 됐고 B가 2번이다. B 2번 쓰겠습니다. 4 처리되니까 한 번이죠. A 한 번입니다. C도 역시 한 번이었습니다.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입니다. 4, 3, 12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32, 38까지 여기 현재 처리됐나요? 자, 됐고 끝이 아니고요. C 값이 2라면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2면은 A 더하기 2B, C가 2였으니까 6 처리되면 2 처리되네요. 그럼 또 조사해야죠. B가 0이면 A가 2번 되면 되겠고 B가 1이면 A가 0 되네요. 쉽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A 2번에 C 처리되면 되네요. 와우, 나열 4팩에 2팩 2팩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3, 2 2팩이니까 필요 없고 요걸 또 마저 2를 한 번 더 나누면 되죠. 6가지가 되는군요. 자, 됐고요. 자, B가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A는 없고 C 2번 됐습니다. 3팩에 2팩 해서 3가지 해서 9가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 38하고 9가지를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 47가지. 아주 독특한 숫자가 나왔네요. 우와, 10계단 올라가는데 이야, 생각보다 가지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뭐 어렵다기보다는 서술형에 맞춰서 좀 일일이 조건을 좀 따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 횟수, 2계단, 3계단 올라가는 횟수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세워집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런 조건 따질 때 개수가 큰 것을 우선 그 다음 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리인데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C가 0일 때도 했었으면 좀 가지수가 더 많았겠네요. C가 그래서 1일 때, 2일 때 논리틀 나누고 그때도 조사를 문자 큰 거 B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모양 살펴봤고요. 각각의 모양 경우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사실 풀고 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서술형 문제 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또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고요. 전점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X집합이 있는데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의 대응이군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조건은 뭡니까? 쭉, 와, 점점 커지겠다. 중복 조합이 원리에 들어가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대응인데 조건들이 요리조리 많이 붙어 있다.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1, 2, 3, 4. 아우,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시간 많이 걸리네요. 3, 4, 5, 6, 7. 그랬을 때 3이라는 것은 4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와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두 번째 조건은 뭐죠? 5가 또 5에 또 대응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그려야 되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은 4에 대응되고 5는 5에 대응된다. 이렇게. 자,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 조건을 풀어가야 될 때 F3이 4 또는이거든요. 또는 F5는 5 이렇게. 야, 그럼 이게 집합의 개념을 따지면 A 합 B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이런 개념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제가 왜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렸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F3은 4 되는 가지수를 구하려면 근데 이제 가 조건이 있으니까 가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조합 형태입니다. 커지면 점점 더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1, 2라는 숫자는 여기 1, 2, 3, 4까지 대응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해서 대응될 숫자 2개를 골라내자. 그렇게 되고 나면 4, 5, 6, 7은 또 4, 5, 6, 7에 대응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골라내자. 이게 이제 A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5는 5 대응되니까 1, 2, 3, 4는 1, 2, 3, 4, 5에 대응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하락해서 대응될 숫자 4개를 골라내십시오. 됐습니까? 5, 6, 7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하락해서 대응될 6, 7이 가서 대응될 2개를 골라내십시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빼기. 그 다음 뭐죠? 1, 2는 1, 2, 3, 4까지 되니까 4에서 2개를 골라주세요. 됐고요. 하하. 4는 뭐 그냥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가 될 수 있는 건 4, 5 2가지. 자, 6, 7은 5, 6, 7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하락해서 2개를 골라주세요. 이런 산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산수 과정까지도 또 보여드려야 되지요? 안 보여주고 끝내고 싶은데. 자, 6, 5 컨비네이션이 됐고 8, 7 컨비네이션 4, 3 됐고 빨리빨리 고칩시다. 9, 8 컨비네이션 4 됐고 5에 4 컨비네이션이 됐고 그 다음 해야 될 산수는 뭐죠? 6에 5 컨비네이션이 2 곱하기 있고 5에 4 컨비네이션이 됐습니다. 1차로 고쳤고요. 산수 들어갑시다. 자, 쉬운 거부터 이거 10은 처리됐고 이건 뭐죠? 7, 6, 5 6 지워지니까 35 됐고 8, 7, 6 5인데 야 4, 3, 2, 1이다. 이거 좀 시간 걸리나요? 2, 3은 6 지우죠. 뭐 2 처리되니까 10에 70 됐고 4, 3에 2, 6 됐고 됐습니까? 자, 여긴 10 됐고 2 됐고 6이 또 똑같은 거니까 됐고 됐습니다. 350이겠고 420이 되겠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120이 되나요? 자, 그러면 120을 빼니까 300 되니까 300을 더하니까 650 처리됐습니다. 계산도 했습니다. 와, 계산은 같이 해가는 거니까 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제의 핵심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면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F3은 4 돼야 돼, F1은 5 돼야 돼.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는 이런 형태, 즉 중복조합의 크거나 같다 형태 중복조합이 모양을 유지해야 돼. 이런 조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3은 4 또는이죠. 또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이죠. 와우. A 개수, B 개수, 교집합. 그러면 그 다음부터 논리 처리되는 거니까 뭐 하나만 잘 해보게 되면 자, 1, 2가 가서 대응되는 거거든요. 같아도 되는 거니까 4까지. 이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2개를 고른다. 다음은 4, 5, 6, 7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하나, 둘, 셋, 넷 4개를 고른다. 하는 이 판단식 세우기 하나만 잘하면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해되셨죠? 논리적인 절차, 조건을 얼마나 잘 처리해 가는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론 정리하고 그에 맞춘 계산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체계를 갖춰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전천고 문제풀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복습 잘 하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